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오늘은 나중에 정리해볼 애플 소식 5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새로운 맥북 소식과 애플카 소식, 그리고 미공개된 아이폰 프로토타입 소식까지 이번 영상에선 맛배기만 보시고 추후 정리해드릴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소식은 맥북의 새로운 수리 프로그램 확장 소식입니다. 애플은 제품 출시 후 사용상의 문제가 인정되면 공식 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고 문제가 된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비스 기간을 늘려주며 AS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해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문제나 예전 맥북 프로 모델의 키보드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수리 프로그램 확장 소식은 13인치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관련 문제인데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판매된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 일부 모델에서 그림처럼 디스플레이 하단에 수직으로 밝은 빛이 나오거나 백라이트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백라이트 문제는 기존에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2019년 5월 21일부터 수리 프로그램 확장이 시작되어 최초 구매일로부터 4년까지 보증이 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구매일로부터 5년 혹은 이 수리 프로그램 확장이 시작된 후 3년 중 더 시간이 많이 남은 기간으로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 혹시 해당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백라이트 관련 문제가 4년이 지나 발생하신 경우 애플에 문의하시어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의 수리 프로그램 확장 소식을 알아봤으니 새로운 맥북 프로 관련 몇 가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인 밍치거는 새로 출시될 2021년 맥북 프로의 충전 방식이 맥세이프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번 맥세이프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터치바 이야기인데요. 2016년 맥북 프로에 처음으로 도입된 터치바가 이번에 출시할 맥북 에어에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역시 밍치거가 남겼는데요. 하지만 마크 거먼이 이미 애플이 터치바가 없는 맥북 에어의 테스트를 끝냈다고 말하며 이 소식은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맥북 에어에도 터치바가 적용은 되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좀 더 비싼 옵션에만 터치바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맥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할 아이맥의 디자인은 2019년 출시한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흡사한 디자인일 것이라며 베젤이 완전히 얇아진 모습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 역시 곡선의 모습이 아닌 평평한 모습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된 아이맥 소식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은 예전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5S 이야기인데요. 17일 동글북 프로는 출시하지 않은 아이폰 5S의 프로토타입 색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아이폰 5에서 5S로 넘어가며 나오지 않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인데요. 해당 모델은 5S가 출시되기 전 테스트를 위해 제작된 모델로서 애플 내부에서 테스트 진행 시 모델 색상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아이폰 5와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테스트 모델의 제작은 아이폰 5의 출시 3개월 후인 2012년 12월에 생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애플이 다음 아이폰을 얼마나 빨리 계획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이폰 5S 말고도 아이폰 4S의 테스트 모델도 함께 유출되었는데요. 이 모델은 아이폰 개발 중 iOS의 테스트 모델로 제작되었으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1년 번호까지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테스트 모델들은 테스트가 끝난 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 처분하는데 폐기 처분되지 않고 살아남은 모델들이 몇 개씩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 모델들을 보면 애플의 신제품 테스트 기간이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추후 나올 아이폰에 관한 소식이 연초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소식들이 완전히 날조는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네요. 그 다음은 애플카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애플카의 시작과 현재까지 다룬 적이 있는데요. 밍치거가 이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후로 애플카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협력하여 애플카를 생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업데이트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주식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의 중이나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로
논란을 일축했지만 추후 출시될 현대자동차에서도 아이폰을 통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풀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작년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반대로 올라가면서 미국 내에 현대자동차의 입지가 굳어지고 있는 만큼 애플과 현대자동차의 협업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고 소프트웨어 제작에 힘을 쓰고 있는 블랙베리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제작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카에는 A12 칩셋을 변경한 C1 칩셋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등 AI 기술을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제작이나 발표가 2-3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컴퓨터의 제작사가 자동차를 제작한다는 것이 큰 이슈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소식입니다. 지난주 9-in-1 모빌에서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CAD 이미지를 유출했는데요. 우선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모델로 발표할 계획이며,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디자인에 크게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이즈가 몇 밀리미터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며, 카메라 섬 역시 조금 더 덜 돌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출시가 주기에 맞지 않게 빠르게 출시될 것이 예상되면서 기존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이 약간은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애플이 이처럼 폼팩터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허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에 관한 소식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맥 오타카라가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가 폼팩터의 변경이 크게 없이 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존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처럼 홈 버튼이 없어진 채로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작년 맥 오타카라의 적중률을 보면 크게 신용이 가지 않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의 소식 5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맥북 프로와 아이맥 소식은 정보가 더 많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며, 애플카 관련 소식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은 관련 소식이 많은 만큼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새로운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소식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시였습니다.